개시 신청 전에 뭐 3가지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자 통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채권자 통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연체하라고 하시는데 맞죠? 연체하지 말고 접수하세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금지명령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연체가 되면 금지명령하고 상관없이 압류 추심이 들어오는데 연체하고 들어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행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탕감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 변호사 사무실마다 방법이 틀린지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하세요.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뭐 판례를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상대편 변호사 주장을 하고 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사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판례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곧 승소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노하우입니다. 판례는 이제 열람이 되지만 사례는 그 사무실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처리해본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서류를 한 번 더 보고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 또는 영업비 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이제 최근 채무에 대한 소명으로 청산 가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소명해서 그러면 이제 변제율이 하향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 중에서 청산 가치를 줄이는 노하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처리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정리를 해오셔야 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 정리해 오시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기술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가공을 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2023년 3월 16일 정확하게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2일 날 금지명령이 나왔고요. 3월 27일 날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11일 만에 개시결정을 나왔고요. 탕감률은 약 4%예요. 총 채무 금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갚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9만 원 곱하기 36개월 이렇게 갚는 걸로 해서 그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결정이 나온 이유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히 가졌고요. 그리고 보정을 미리 법원에서 어떤 보정이 나올 거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보완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실화냐라고 얘기를 농담삼아서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11일 만에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직장을 잡으셨어요. 몇 년 동안 좀 쉬시다가. 그럼 보통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조건비인가가 나오냐. 조건비가 뭐냐면 재산이나 뭐 소득 변동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매년 1년에 한 번 그걸 신고를 해서 그 늘어난 부분을 변제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변제금을 높이는 건데요. 물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진술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진술서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서랑 그 다음에 이런 통장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급여에 대해서 변제금이 줄어든 이유는 이분이 좀 아픈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월세 사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만 뭐 취주생계비 보장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탕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11일 만에 개시 나온 거는 정말 뭐 뿌듯합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또 잘 아시더라고요. 또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도 또 열정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법률적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정도 빨리빨리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하루에 보정을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보정을 한 거죠. 그래서 개시 결정이 빨리 나온 경우. 제가 또 많이 보니까 개시 신청 전에 뭐 3가지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딱 3가지. 뭐냐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통장을 교체하는 겁니다. 급여 통장이나 내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을 채무가 없는 통장으로 교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연체를 하세요. 또는 채권자 통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가 채권자 통화를 하세요. 채권자와 통화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며칠 있다가 뭐 갚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고 저한테 빨리 전화를 주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체하라고 하시는데 맞죠? 연체하지 말고 접수하세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금지명령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연체가 되면 금지명령하고 상관없이 압류 추심이 들어오는데 연체하고 들어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신청자들이 금지명령이 기각될까봐 또는 금지명령이 늦어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추심과 독촉에 시달리거나 또 압류 등으로 회사 연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인데, 연체하고 들어오라는 거는
거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고요. 물론 연체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준비를 해서 사무실 뭐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처음에 상담했던 사무실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연체를 하는 거고요.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채권자들과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납부 기한을 좀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빨리 접수를 하면 금지 명령 나오기 전에 그 압류나 추심을 안 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계기도 잘못된 정보를 정확한 팩트로 바꿔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진짜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뭐 조건부인가 얘기를 자꾸 하시고 금지명령 기각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전 금지명령 기각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팩트, 변호사 사무실한테도 안 좋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안 좋지만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